자, 오늘은 정적분을 하는데 정적분도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기 이제 0번 합이라고 써 있는 상황이에요. 합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합을 배우게 된 게 수학 1에서 시그마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요 기호, 시그마 기호, 이렇게 못 쓰지 내가? 시그마 기호를 배운 것 같고요. 저거는 수열의 합이죠. 요거는 수열의 합이야. 그 다음에 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저 기호도 이제 합입니다. 수학 1에서의 합은 시그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은 수학 2에서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합이랑 이 합의 차이점은 그냥 단순한 차이로는 얘는 수열을 합하는 거고 얘는 함수를 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 표현한다면 얘는 이산적인 합이라고 내가 설명을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합이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산적이다라는 멘트는 뭔가 뚝뚝 끊어져 있다 라고 해서 수열이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셀 수 있는 느낌이고요. 이 연속적이라는 거는 실수 어떤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거에 대해서 뭐가 연속적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고, 자 이제 1번으로 가는데 그렇게 써 있죠. 부정적분은 뭐뭐이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뭐뭐이다.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놓은 것 같아. 다시 부정적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정적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야. 그럼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뭔데? 한번 볼까요? 인테그랄 fx dx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해. 그럼 요거는 라지 fx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정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함수입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결과물은 함수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부정적분은 함수입니다. 부정적분은 그 결과물이 함수야. 그럼 정적분은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볼게요. 정적분은 뭐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뭐가 정해져 있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간이 정해져 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뭐에서부터 뭐까지. 그때 저 뭐에서부터라고 하는 저 아래에 써져 있는 것을 부르기를 아래 끝이라고 불러요. 얘는 아래 끝. 그 다음에 저 B라고 하는 저 친구를 윗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맨 왼쪽, 맨 오른쪽이 맨 왼쪽은 아래끝, 맨 오른쪽은 윗끝 뭐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저 아래에 쓴다라고 해서 아래끝 그 다음에 위에다 써서 윗끝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이 느낌이에요. 시그마에서 우리가 K는 1에서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쟤는 저거의 의미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더하라고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뭐에서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야. 근데 이산적인 합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뚝뚝 끌어지는 거고 얘는 1에서부터 10까지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값들에 대해서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더한다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여긴 요 친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 시그마에서는 K는 1에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저 때의 변수는 K고요. 여기서 이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수는 X인데
그럼 저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거는 X인 겁니다. A부터 B까지라는 거는 X의 범위예요. 알겠죠?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도대체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하다가 제가 수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함수예요. 얘가 y는 fx라고 함수를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치고 얘를 b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요 a에서부터 b까지 아주 조밀하게 요런 선들을 다 더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들을 미친 듯이 더하겠다고. 연속적으로 더하겠다고. 이 함수값들을 미친 듯이 더하겠다라는 거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b까지 가야 되는데. b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더하겠다고. 그럼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x축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 같은 그런 느낌이 돼요. 맞나요? x축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은 느낌인데 그 넓이라고 일단은 단정은 못 짓겠고 일단 가볼게. 그럼 여기 부분이 일단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 여기 부분은 저기 부분 요 선을 말이야. 저 선을 되게 크게 확장시켜 볼게. 선을 확장시켜 보면 저 선이라는 거 확장시키면은 그러니까 되게 현미경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직사각형처럼 보이겠지. 맞지? 그때 요만큼의 길이를 x값 원래 없잖아. 없는 거지만 아주 작은 x값이라고 해서 얘를 dx라고 표현할게.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당연히 이거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fx라고 써볼게. 그러면 저 dx 곱하기 fx라고 하는 저 친구는 가로 곱하기 세로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이 dx의 느낌은 다시 얘는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인데 이 선을 확대시켜 봤을 때 그때 저 어떤 가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가로 길이입니다.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저 fx라고 하는 저 친구는 함수값. 함수값이 되겠고 이 직사각형에서의 어떤 그 느낌은 얘는 세로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덩어리를 fx dx라고 하는 저 표현이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건 어떤 직사각형 같은 느낌이지. 그런 직사각형들을 미친 듯이 더했습니다. 미친 듯이 인테그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연속적으로 합했습니다. 이 표현이 정적분의 표현이에요. 괜찮겠죠? 됐죠? 자, 그럼 요 함수에서 볼 때, 이 예시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그때 저 fx는 x축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값까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거는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x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플러스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당연히 요 값은 0보다 큰 값을 가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 만약에 내가 이 구간을 b에서부터 a까지로 바꿔볼게. 그때 이걸 fx dx라고 해볼게. 이렇게 됐으면 그때 fx 값은 누가 봐도 지금 양수값입니다. 얘는 양수값이에요. 근데 이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는 b에서 a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지금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여긴 요 친구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야.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음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 정적분이라는 거는 부호라는 게 존재하네요. 정적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적분하느냐에 따라 요거는 부호가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넓이라는 개념은 다 양수잖아요. 항상 양수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부호가 뭐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그래서 얘는 옛날에는 저는 이런 설명을 안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트렌드가 그래요. 이 정적분을 부호를 가지는 넓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저것도. 부호를 가지는 넓이다. 어떻게 적분하냐에 따라
저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양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음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어떤 값에 대해서 볼 때 만약에 A부터 B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적분값은 3이 나오겠고, 만약에 B에서부터 A까지 이쪽에서 1로 넘어간다면 걔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 가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아래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fx를 이렇게 그려볼게. y는 f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또 a라고 잡아보고 얘를 b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얘도 저런 직사각형들을 미친 듯이 더해보도록 할게요. 미친 듯이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색칠을 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친구를 접근해 보시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부호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요 fx 값은 누가 봐도 음수값이야. 함수값은 x축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친구니까 음수가 되겠고요. dx라는 건 a부터 b까지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플러스 값을 가질 거야.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여긴 요 친구는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값은 음수가 나올 거고요. 부호를 바꿔볼까요? 아니, 저 구간을 바꿔볼게요. B에서부터 A까지라고 해보신다면, 그때 fx dx라고 해보신다면 역시나 그때 fx는 누가 봐도 음수가 되겠고, dx라고 하는 저 친구는 B에서부터 A까지 가는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얘 그 증가량이라는 거는 음수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적분값이 양수값이 나오는지 음수값이 나오는지는 저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저렇게 디테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고 평소에 그냥 X축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위에 있으면, 그리고 구간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는 얘는 양수값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값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X축에 대해서 좀 아래에 있고 구간이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값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예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번엔 여기가 A라고 해보고 여기 C라고 해보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요 넓이를, 나 넓이라고 했어요. 넓이를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저 넓이를 내가 그냥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겠죠? 저 넓이 2라고 4라고 한번 그냥 대충 한번 내가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값은 당연히 2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A부터 C까지 적분하면 그냥 2야.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C에서부터 A까지 fx dx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구간이 반대 방향이고 얘는 위에 있는 지금 X축에 대해서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값은 마이너스 2 값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그때 fx dx라고 하는 그 친구는 그 값은 당연하게도 C에서부터 B까지인데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간이 정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A부터 B까지 그냥 한 번에 적분했다고 쓴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라는 값을 갖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부터 B까지니까. 됐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적분을 취해준다면 그건 항상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될 거야.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값, 요게 그 넓이 값으로 표현이 될 거라서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내가 지금 여기 지웠는데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상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정적분은 상수입니다.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상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괜찮을까요? 거기다 상수 쓰면 되겠다고요. 1번에다가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상수다. 괜찮겠니? 괜찮길 바래. 자,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마음을 열고 들어봐. 요런 느낌이야. 시그마 쪽에서 바라본다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제곱 이렇게 하자. 그냥 저 값은 385라고 외우자고 했었고 옛날에 저 값은 385야. 근데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10까지 I에 제곱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안 달라지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변수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결과물은 항상 똑같아. 맞아요? 그 느낌인데 여기는 이 친구가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FT, DT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 정적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함수지만 얘는 T축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얘가 FT야. 얘 계산한 값이나 보세요. 만약에 이걸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 친구 값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똑같은 함수야 지금. y는 ft라고 이렇게 했을 때 괜찮죠? 그때 여기가 a에서부터 b까지 동일한 값을 가질 거 아닌가? 맞지? 저 값이랑 저 값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 값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적분 변수가 달라지더라도 구간이 똑같고 함수가 똑같으면 뭐 항상 같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만약에 또 P로 표현한다면 A부터 B까지 FP, DP 이렇게도 뭐 저 값은 항상 똑같다라고 해서 저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겠니?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이게 1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정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일단은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다음 단원에서가 더 중요한 내용일 텐데 얘는 곡선과 축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원래는 곡선과 어떤 게 뭐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못 구해요. 우리가 뭐 막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고. 뭐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고. 뭐 어떻게 구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y는 x제곱이라고 할 때 근데 여기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고. 지금까지는 못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 곡선과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저런 곡선에 대해서도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정적분을 이용한다면 이런 느낌이야. 이제 저런 걸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정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거는 그냥 계산 방법이에요. 계산하는 방법 일단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겁니다. 저 친구를 이 구간이 있는 거 말고 그냥 적분하는 거는 그 전 단원에서 우리가 한 겁니다. 숙제를 잘해왔으면 그거 다 적분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적분한다고 치자고. 그럼 스몰 fx를 잠깐 필기하지 말아봐. 어차피 줄 거니까. 저걸 적분을 하시면 라지 fx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따가 대괄호를 잠깐 치는 거야. 대괄호 잠깐 칠게. 그 다음에 이따가 a부터 b까지. 대괄호 치는 게 기본 어떤 기본이에요. 일단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b를 여기다 대입해. fb 플러스 c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해. 라지 fa 플러스 c 이렇게 하셔서 저 두 개를 뭐 하시면 되냐면 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빼면 결과적으로 얘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돼. 맞나요? 그때 저 c값은 항상 빼니까 지워지겠지. 그럼 맨날 이것이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정적분 쪽에서는 부정적분일 때는 저게 뭔지를 모르니까 항상 적분성수를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이 친구는 사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쓰면 자꾸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는 그냥 적분상수식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일단 요거를 그냥 적분하면 요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을 적분하면 여기다가 3분의 1에 x의 3승만 쓰면 된다고. 적분상수식을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대괄호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거 여기다가 대입해요. 얘는 라지 fb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대입해요. 라지 fa 그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저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고 저렇게 그냥 어떤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fx는 2x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보고 저 2x라는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보고 얘가 y는 2x라고 치자고. 그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는데 뭐냐 여기 뭐 1 정도까지 할까? 2라고 할까?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저거는 삼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니까 저거의 넓이 값은 이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서 4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한번 적분으로 구해보자고. 실제로 똑같이 4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피적분 함수. 저 함수를 쓰시면 돼요. 2x dx. 항상 가로치는 거 연습하세요. 이렇게 가로쳐주시고 갑시다. 그러면 요거 적분할게요. 2x 적분하면 x제곱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대괄호 딱 쳐주시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가 되겠고 여기다 0 대입하시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다. 그래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동일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라고 해볼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dx 연습해보자고. A단계 같은 그런 거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적분 한번 해보자고. 요거 적분하시면 x의 3승이 되겠고 얘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고 얘 적분하시면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딱 대괄호 쳐주자고. 이렇게 대괄호 쳐주세요. 얘는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가봐.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여기다 3을 대입해. 3 대입하시면 3의 3승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괜찮죠? 그 다음에 빼기 1 대입해요. 1의 3승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돼. 맞나요? 여기 계산하시고 여기 계산하셔서 빼시면 된다고. 괜찮죠? 근데 지나가는 고3 지나가는 수학선생님 지나가는 클린 선생님한테 이거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뭐냐면 이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게 뭐냐면 여기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먼저 취해주는 거야. 근데 일단은 가볼게.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한다고. 다항함수일 때는 저렇게 잘 안 하고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하는데 얘랑 얘랑 먼저 빼는 거야. 3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 저 노란색으로 계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 3 대입하고 3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빼기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이것보다는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빼기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답은 똑같겠지만 이 노란색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단계 또는 뭐 그렇게 연습을 하실 때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내 말을 믿어달라고. 뭐 여러분 이제 믿겠지만 더 이상 그만 믿어달라고 할게.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뚱뚱해져요. 뭔가 계산값이. 이렇게 계산한 값이 뭔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됩니다.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못 하겠네. 해보시면 알아요. 뭐 경험상 그렇게 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정적분의 기본 성질. 첫 번째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저건 뭐라고 하냐면 아래 끝이랑 위 끝이랑 같을 때야. 아래 끝이랑 위 끝이랑 같을 때. 그럼 저걸 한번 잠깐 표현해 본다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a란 말이야. a부터 a까지는 넓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아까 직사각형 넓이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가봐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라면서요. 여기 dx지. 여기 함수값이잖아. 여기 fx지. 근데 또 dx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0 곱하기 함수값이니까 0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그냥 저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선이기 때문에 넓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거는 그래서 0이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0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는 거야. 아래 끝이랑 위 끝이랑 같으면 얘는 0이다.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저렇게 구간이 바뀌어. 구간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만 바뀐다고 이렇게. 맞죠? 그 절대값은 변함이 없는데 부호만 바뀌어요. 그럼 얘는 보통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돼요. 저 아래 끝이랑 위 끝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항상. 아래 끝이랑 위 끝을 자리를 바꾸고 싶다. 구간을 서로 바꾸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가 되겠고 얘가 c가 되겠고 얘가 b가 된다라고 쓸게.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 값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 얘가 서울이야. 얘가 부산인데 대전에서 잠깐 빵 먹고 가고 싶어. 이런 느낌이야. 대전에서 빵 되게 맛있는 집 알고 있니? 되게 유명한 집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데 C에서 잠깐 멈추고 가도 된다고.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 저렇게 해도 값은 변함이 없다고.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잖아? 그럼 알겠대. 알겠다고 다 알겠다고 하는데 근데 수학을 항상 이렇게 정방향을 알려주고 꼭 문제는 반대를 물어봐. 그래서 요걸 보고서 이쪽으로 바꾸는 연습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그냥 바로 요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보통 예시가 요런 느낌이야. 뭐냐면 인테그랄 구간만 쓸게. 내가 함수 안 쓸게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5부터 3까지 3부터 1까지 이렇게 표현됐다고 쳐봐.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서울, 대전, 대구? 그럼 서울부터 대구까지지. 그 다음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갔다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니까 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얘가 이렇게 상쇄되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상쇄되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수학이 아니잖아.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충분히 해결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기본 성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x dx
K 상수. 그럼 저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다고. K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K는 상수. 부정적분 쪽에서 저렇게 했죠? 다섯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요거는 각각 따로따로 쓸 수 있다.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또 이것도 항상 이쪽으로 알려줘 놓고 이쪽으로 나오는 게 보통 문제인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이 구간이 항상 동일해야 돼요. 시그마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그마도 뭔가 1부터 10까지 이런 게 똑같으면은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것처럼 요게 동일할 때만 이렇게 함수끼리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네 번째 갈게요.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여기 파트를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통 그 전까지만 보통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또 뭐 항상 내가 하는 짓이 뭡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를 원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빨리빨리고 뭔가 효율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멘트를 쓴 건데, 만약에 P 적분함수가 (1차식일) 때, 물론 상수함수도 되는데 그냥 1차식으로 규정을 할게요. 일단 P 적분함수가 1차식일 때, 예를 들어 볼게.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x-1 dx야. P적분함수 1차 함수죠? 지금 1차식이지. 1차 함수 1차식. 그럼 저 적분해. 요거 적분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 요거 적분해 마이너스 x 하시고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하겠지. 간다. 여기다 대입해. 아까 그 하는 방법으로 갈게. 2분의 1 먼저 쓰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해 9, 여기다 1 대입해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가 마이너스 얘는 3 대입하고 1 대입해 이렇게. 저거 연습하셔야 돼요. A단계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A단계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을 하면 얘는 8이고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얘는 4가 되겠고, 얘는 2니까 2인가요 그러면? 2가 되겠지? 동그라미 치겠지? 맞지? 난 별로 안 좋아해. 저렇게 이제 풀고 있으면 너 바보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제. 뭐냐면, 아니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저 그래프 그리면 1부터 3까지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함수가 이렇게 그려서 y는 x-1이야. 여기가 1이고. 그럼 1에서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잖아. 근데 왜 저걸 적분하고 있냐고 멍청하게. 1차식이면 충분히 저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네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저거를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틀려 또 문제를 또. 그러지 말고 훨씬 더 효율적인 거는 1차식일 때는 저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겠고, 길이가 1이니까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다. 얘는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적분은 하나의 어떤 그냥 과정으로 알려주는 거지 반드시 적분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진 않아. 알았죠? 저게 만약에 1차식이면 저렇게 그림 그려서 해도 서술형에서 깔 거 전혀 없어. 저걸 깎으면 나쁜 선생이야 그거는. 그건 나쁜 선생이라고. 아니 그럼 적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 맞지? 그래서 1차식일 때는 그냥 저게 나을 거야. 두 번째 예시 한번 가볼게. 만약에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 그래프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0에서 3까지 절대값 x-1 dx야.
그럼 저거 원래 해설집 풀이대로 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는 이 친구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뉘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음수가 되고 x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양수니까 보통 이렇게 푼다고 해설지는 0에서부터 1까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1에서부터 3까지는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야. 맞아요? 이거 뭐 계산하고 계산 막 해. 아 잘했어.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저 절대값 그래프는 야 11년 동안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저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그래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가 0인 것 같고 좀 멀리 3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여기 넓이 구하면 되잖아. 이게 삼각형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되겠고 요만큼의 길이는 2고 요 길이도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저거의 그 적분을 실제로 해봐도 되는데 하지 말라고. 이 왼쪽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넓이는 2가 될 테니까 저거 실제로 적분을 해도 똑같이 2분의 5라는 값을 가질 거야. 자, 그래서 마인드 교육이야. 만약에 피접분함수가 1차식이 나왔어. 그리고 뭐 절대값 나와서 뭐 저런 상황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을 적분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림 그려서 네가 알고 있는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이 나오기도 하거든. 사다리꼴 그런 넓이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 알겠어요? 좋아요. 저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그냥 사실 별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냥 저만의 팁입니다. 만약에 적분 구간이 이렇게 될 때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가 나와.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일 때는 그냥 아무 예시나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가면 x의 3승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0부터 1까지로 해볼게. 그럼 보세요. 이제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지 봐봐. 아직 뭐 쓰지는 마. 요 적분할게. 4분의 1에 x의 4승 얘는 x의 3승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얘는 5x 이렇게 하고 아우 이렇게 하고 아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왜 부러지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잖아. 됐어요? 일단 1 대입해. 맞지? 일단 0 대입하란 말이야. 그럼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적분한 그 함수의 개수만이 나와. 지금 적분한 함수의 개수만 나와. 나는 이 두 줄 쓰는 걸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이야. 뭐냐면 다 할 수 있어. 모든 인간들 아니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뭐냐면 요거 적분하면 뭐죠? 4분의 1의 x 4승이죠? 그럼 개수만 쓰라고. 이렇게 개수만 쓰라고. 얘 적분하면 x의 3승이죠? 그럼 개수만 쓰라고.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하라고. 두 줄 쓰지 말고 한 줄만 쓰라고. 생각보다 0부터 1까지인 게 자주 나오니까 저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일단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짝 고급으로 넘어갈 건데 졸리면 안 되는데 넘어간다. 다음은 6번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진짜 우함수, 기함수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파트는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함수부터 함께 공부해 봅시다. 우함수는 도대체 이거 몇 번 써야 되는 거야? 얘는 y축 됐지?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 우함수의 식의 표현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기존 거랑 똑같다.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쟤는 우함수의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저 우함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짝수 차수만 있거나 몇 번 말씀드렸죠? 또는 상수 함수만 있겠다. 상수항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정적분 쪽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 우함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y는 fx야. 누가 봐도 y축 대칭처럼 그렸지 내가. 그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a도 여기 있을 거야. 그때 함수값은 동일할 거라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요 둘러싸인 요 넓이랑 그 다음에 0에서부터 a까지 둘러싸인 요 넓이랑 당연하게도 똑같겠지. 그러면 저거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다시 정적분 값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 우함수를 정적분을 한다고. 저 정적분 값은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고 저 그림이 그려진다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이 적분 구간 중에서 0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를 거야.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알아.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있으면 안 해도 되잖아. 저기다 0을 대입하면 다 빵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이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적분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2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계산하면 돼요. 제가 만약에 우함수라고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저 친구가 짝수 차수나 또는 상수항만 있다라고 한다면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야.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답이 나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고3 때 또 어떤 문제에서 또 막혀.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2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똑같은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또 이건 뭐예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이거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랑 다 똑같다라는 액션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함수에 대해서는 저렇게 0부터 어디까지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2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함수 가봅니다. 기함수는 x축 대칭이라고 하면 싸대기 맞아요. 저한테 원점 대칭이에요. 맞죠? 원점 대칭 함수. 진짜 예전엔 제가 때렸어요. 20대 때는 애들 때렸다고 진짜로. 기함수 뭐야 할 때 x축 대칭 싸대기 때린다고 했잖아. 남자애들 있어. 그쵸? 막 이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그냥 살짝 때렸어요. 그냥. 됐죠? 그럼 저거의 표현은 f-x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 얘기 해줄게요. 맨 처음 강사 맨 처음 했을 때 만났던 애야. 그 애가 시간이 지나고 한 2년 전쯤이었을 거야. 근데 내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저 새끼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와이프는 내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걔가 이걸 보진 않겠지. 1월 1일이었어. 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걔한테 이제 그 어떤 아이한테. 근데 걔는 아마 그때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한 23, 24 정도 된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걔가 전화가 막 오는 거야. 근데 난 전화를 못 받지. 교회인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 그래가지고 끊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딱 봐도 느낌이 뭐야. 술 처먹은 거잖아. 술 처먹지 않고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진 않을 거야. 12시 반, 1시쯤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 못 받는다 하고서 문자를 보내놨어. 그랬더니 걔가 답장으로 이렇게 온 거야. 원래 내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거 아니야, 그 전까지도.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형 새해 복 많이 받아. 또 존댓말도 아니야. 새해 복 많이 받아래.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 먹었니? 내일 술 깨고 문자 다시 해라. 왜냐면 해줬잖아. 그랬더니 그리고 나는 형이라고 내가 뭐 이렇게 부르고 싶진 않다 이러고서 그냥 끝냈어. 그랬는데 다시 답장이 뭐 이제 시간 지났는데 형이지 뭐야. 미지라라는 거야. 거기서 얘 아마가 돌았어. 한 번만 더 너 그러면은 내가 차단한다. 나 진짜 차단을 가고 있어. 왜냐면 이거는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니 봐봐, 생각해봐. 여학생들이 오빠라고 하잖아. 알고 아니냐고 내가 나한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 지금 이거는. 그냥 나는 끝까지 아무리 그때 사실 그때 내가 29살 30살이다 보니까 걔가 느낄 때는 당연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때 생각해보면서 형이라고 하겠지만 아니 23살 나랑 10살 11살 넘게 차이 나는 애가 나한테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진짜 차단했어. 영어 지금도 차단이 돼 있을 거야 아마. 카톡도 차단해놨고 다 차단해놨어. 너무하니? 내 와이프가 너무하다더라고. 너무 인정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좀 그게 너무 짜증났어. 아니 내가 분명히 말했. 내가 왜 내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나는 내일 술 먹었니? 이렇게 했다고. 술 먹었니? 내일 술 깨고 다시 전화해라. 왜냐면 그것도 좋았잖아.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내가 기억이 났다라는 거에서 감사했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새해 첫날부터 이제 차단 딱 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걔가 싸대기 맞은 애거든. 그거 이렇게 살짝 이거 때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친했었단 말이야. 그냥 그래도. 갑자기 걔가 근데 사단 풀 생각은 없어. 아마 졸라 욕하고 다닐 거야 아마. 걔 친구들한테 야 이윤구가 날 차단했다. 어제 막 그랬다고 이렇게 하고서 별 지랄 다 하고 있었는데 상관없어. 뭐가 중요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데 얘는 홀수 차수만 있는 거죠. 홀수 차수만 있으면은 다항한 두 쪽에서 홀수 차수만 있으면 저거는 기함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함수인 그래프를 원점 대칭인 그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친구 요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동일하게 구간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완벽하게 똑같겠고 부호만 반대일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리고 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도 대칭이 되면서 완벽하게 넓이는 똑같을 겁니다. 넓이는 똑같을 건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랑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그 정적분 값은 부호는 다를 거라고. 얘가 3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3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만약에 기함수 fx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하면 빵이 된다고. 적분값은 그냥 0이 된다. 괜찮을까요? 됐죠? 그럼 기함수일 때는 저게 0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걸 가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전에 모 학교에서 뭐 아무튼 굉장히 더럽게 나왔는데 아무리 더럽게 내더라도 이거는 그냥 답은 정해져 있다고. 가볼게. 내가 만들 거야. 2021년도지. 그때 그 싸대기 맞은 애가 2010년도 된 거야. 2010년도. 그 다음에 x에 2021 이렇게 해. 더하기 753. 내가 오늘 753을 타고 왔거든. 오늘 내가 차를 놓고 왔어. 753에 x 별 지랄 나오고 있네. x의 3승. 그 다음에 4x의 제곱. 이렇게 해보자고. 무섭잖아. 안에 있는 저 피적분 함수가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적분 구간을 각각 나눠봐. 여기 적분기호하고 여기 적분기호하고 여기 적분기호 x는 취해주면 여기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홀수 차수기 때문에 얘는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얘만 적분하면 얘는 빵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여기는 이 친구도 기함수기 때문에 얘도 빵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죽여도 된다고. 없애버려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아있는 이 친구만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우함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얘는 4x의 제곱 dx가 되는 상황인데 얘는 0에서부터 3까지 하시고 2배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저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안 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곱이랑 합성에 대해서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이 네 가지 상황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기함수 합성 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합성 우함수, 우함수 합성 기함수, 우함수 합성 우함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함수랑 우함수끼리 곱했을 때랑 합성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외우는 거 아니고 기함수는 그냥 x라고 생각하고 우함수는 x제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x랑 x랑 곱하면 x제곱이죠. 그러면 짝수 차수잖아요. 걔는 우함수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는 x 곱하기 x제곱이니까 x의 3승 얘는 기함수가 되겠고, 얘도 기함수가 되겠고, 얘는 우함수가 된다. 평소에 이거 안 외우고 있어요? 그냥 저거 외울 바에는 사회나 과학 외우세요. 저 외우고 있어요. 그냥 해보시면 되죠. 맞죠? 그 다음 합성 한번 해볼게요. 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해. x랑 x를 합성하라고. x에다가 x의 1승에다가 x를 안에 집어넣으면 x의 1승이잖아. 얘는 기함수야. 기함수 안에다가 우함수를 대입하면은 x제곱의 1승이니까 우함수일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우함수야. 아우, 다 우함수라고 해보면. 저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저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일 때 합성 나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뭔가 이렇게 곱에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에 대한 예시 한번 잡아볼게요. 예제. fx는 f-x는 마이너스 f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거의 표현은 뭐냐면 fx는 기함수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때 뭐가 하려겠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3x의 제곱 곱하기 fx, dx 이런 걸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당황하지 마요. 요 3x 제곱은 뭐예요? 누가 봐도 우함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fx는 저 위에 있는 저 식을 읽었다면 기함수가 되겠어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죠? 얘는 저 안에 있는 저 덩어리는 기함수니까 기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거니까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까지만 하면 또 이제 또 뭐 그냥 일반적인 강사고요. 전 좀 약간 좀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갑니다. 기함수, 우함수의 또 다른 표현.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일 때 라고 하면 이거 그냥 바로 우함수예요. 맞죠? 이게 저런 시선은 괜찮은데 이렇게 약간 비빌 꼬아. 근데 이게 엄청 많거든? 졸라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표현해?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저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적분한 값이랑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서로 같대요. 저 멘트는 설명을 드려본다면 저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보여드리면 우함수의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긴 요 친구가 마이너스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a라고 표현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때 이 적분값이랑 이 적분값이 서로 같으려면 저건 우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친구는 너는 fx가 우함수라는 표현이야. 저거는 fx가 우함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기함수의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 값이 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친구는 fx가 기함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함수를 잠깐 그려본다면 요렇게 그려졌을 때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b고 뭐 마이너스 a라고 하고 여기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신다면 요 적분값이랑 요 적분값은 넓이는 같지만 부호만 반대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함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좀 익혀 놓으시라는 거예요. 요런 표현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내 경험상 저 보면 저게 뭐야?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런 식으로도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겠죠?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자리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저 완전 자리가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요. 다섯 번째, 꼭 우함수, 기함수만 대칭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만약 뭐 3,2에서 대칭 또는 뭐 x는 3에서 대칭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또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선대칭이랑 점대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선대칭 함수.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 했죠? 오늘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선대칭 함수. 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이 되는 그 친구를 x는 a라고 해볼게요. 저거의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y는 fx라고 해볼게. 그럼 그때의 표현은 요만큼의 길이를 x만큼이라고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돼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x만큼 표현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때 너의 x좌표는 a 플러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는 a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때 함수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y축, 저거에서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 아니라 x는 a에서 대칭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선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fa-x, fa 플러스 x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는 이렇게 독해하면 돼. 함수 fx는 x는 a 대칭이다고 a에서 대칭이다 이렇게 독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것만 나오면 행복할 텐데 막 바뀌어서 나와요. 요 안에 있는 저 정의역과 요 정의역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저 보라색과 보라색의 정중앙값이 a지. 그럼 얘랑 얘 평균값이 a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그 괄호 안에 있는 저 값이랑 괄호 안에 있는 저 값의 평균이 a가 되는 거야. 저 정의역의 평균이라고 할게요. 이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거는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저 친구들의 평균이 a가 되도록 만드는 거는 정말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f(2a-x) 얘는 fx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것도
괄호 안에 있는 저 친구랑 괄호 안에 있는 저 친구를 평균을 내보면 역시나 A가 돼요.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이 표현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꼭 X는 2에서 대칭이라고 하거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항상 저기 안에 있는 저 친구랑 저 친구를 평균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대칭 함수 가볼게요. 요 점에서 대칭인 함수 여러분들 저기 익숙할 테니까 이렇게 그려보고요. 요 점을 A, B라고 잡을게요. 그럼 저거는 A, B에서 대칭인 상황이야. 똑같이 설명 한번 해볼게. 똑같이 설명해 보시면 요만큼의 길이를 이렇게 할까?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표현할게.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도 내가 X라고 표현해 볼게. 그럼 여기에 X좌표는 A-X가 되겠고 여기에 X좌표는 그림 괜찮니? 마음 같다. 얘는 A 플러스 X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역시나 저 함수는 fx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fa-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때 함수값은 fa 플러스 x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y좌표야 지금. 너도 y좌표고 너도 y좌표야. 자 보시죠 이제. 요게 길이랑 똑같으면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도 똑같을 거야. 동의해요? 이 점과 이 점은 너라는 점에서 대칭인 상황이니까. 맞니?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다라는 표현은 잘 보세요. 연두색과 연두색의 정중앙값이 b라는 거야. 연두색과 연두색의 정중앙값이 b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토대로 식을 써본다고 한다면 평균 내볼게. fa 플러스 x 더하기 fa-x 너를 2로 나눈 게 b가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 좋아해. 보통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쓰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 그래서 얘는 fa-x 더하기 fa 플러스 x 여기는 이 친구가 2b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지 보통 그 인쇄되어 있는 어떤 표현입니다. 항상. 그럼 저건 뭐라고? 얘는 점 A, B에서 대칭이다. fx는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저 A 값이랑 B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저 친구랑 괄호 안에 있는 저 친구의 평균을 내보면 점 X좌표 그 대칭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딸려있는 저 상수항 있지? 그 상수항을 반으로 나눠야 돼. 이 반으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요 2가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야. 알겠죠? 저 과정을 이해하면 얘를 왜 반으로 나누는지를 알 거야. 알겠죠?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이렇게 표현이 돼. 3-x 더하기 f3 플러스 x 이렇게 4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여기서 나중에 야 이거 뭐에서 대칭이야? 그러면은 일단 점대칭은 알아. 그리고 3,4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야 보통. 그럼 내가 이제 또 싸대기를 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 얘 평균 내면 3이 되겠고 얘 반 나눠주셔야 돼요. 2가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얘는 3,2에서 대칭입니다. 얘는 점 3,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고3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건 다 해. 근데 끝까지 이거는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지 말고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걸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계속 막 갔는데 좀 리뷰할 시간 좀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문제 안에 제가 말해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거기에 되게 함축되어 있는 문제인데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얘는 이거 dx 어디 갔어? 저 왼쪽은 x에 대한 함수죠. 그 다음에 얘는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그리고 분수인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냥 여기는 dx, x에 관한 함수 하지만 정적분, t에 관한 함수 정적분, 정적분은 상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x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1절. 다음 두 번째, 이 구간이 마음에 안 들잖아. 1부터 0까지보다는 0부터 1까지가 더 마음에 들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얘도 0부터 1까지 이래야지 뭔가 이렇게 함수를 합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1부터 0까지보다는 0부터 1까지로 바꿔준다면 구간을 자리를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붙인다고.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면 구간이 똑같아. 그럼 함수를 묶을 수 있어. 함수를 묶어주시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분자는 x의 3승 플러스 1이야. 맞나요? x의 3승 플러스 1. 인수분해 가능하죠? x 플러스 1. 뭐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시겠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친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는데 0부터 1까지잖아? 그냥 저거 요거 적분하자고 바로 3분의 1,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적분하면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저거 다 뭐 하든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저 계산해 주는 건 좀 내가 이상하잖아. 그치?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실제 그 예전 한 거의 10년 전에 그 출제된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집을 사더라도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이게 왜 다 있냐면 이걸 제대로 못 풀어요.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걸 또 이제 주간 테스트 내면 꼭 틀려요. 꼭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혼자 벌벌벌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데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순서를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푸세요. 저 값이랑 저 값이랑 저 값이랑 다 같대. 뭘로 같은지 몰라? 는 K라고 하라고. 어떤 값으로 같은지 모르니까 는 K라고 잡아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시선은 요거야. 얘는 구간만 써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고 하는 저 친구는 그 서울, 대전, 부산 요 생각을 해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런데 이 값도 K고 요 값도 K라고 했고 요 값도 K라고 한 것 같아 지금. 그럼 식을 써보면 K는 K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어. 괜찮을까요? 그럼 얘랑 얘랑 지워주시면 K는 0이 되겠네요. 아, 요 값이 0이라는 거야. 저 값이 0으로 갔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 값이랑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랑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랑 다 0이 돼야 돼. 근데 걔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면서 그런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0이 되려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려져서 뭔가 이렇게 돼서 그림 또 망한 것 같아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다 상쇄돼서 0이 되겠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 되겠고,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 돼. 그러니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다 똑같다고. 그 소리는 뭐냐면 이거는 우함수란 소리야. 하다 보니까 저거는 우함수였어. y축 대칭 함수여야지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고 이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 주냐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우함수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fx를 쓸 수 있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차식은 없어야 되고 상수항이 있어야 돼. 상수항은 뭐라고 할까? b로 가자. 됐죠? 우리 b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여기다가 슉 대입하셔서 얘가 0이다 하면 돼.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의 제곱 플러스 b dx 해보시면 3분의 1에 x의 3승 플러스 bx 0에서부터 2까지 대괄호 치지. 나중에 대괄호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도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난 대괄호를 잘 안 쳐요 사실은.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0부터 2까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적인 표현입니다. 얘는 3분의 1 곱하기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2b가 되겠어. 근데 왜 주는 거야 내가 이거를? 됐지?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 여기다 이제 대입해. 그 다음 뭐해? f를 구해. 된 거야? 다른 문제집에서 문제 변형되면 요거야. 최고차의 개수를 안 줘. 그럼 뭐 하면 돼? ax의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았죠? 최고차의 개수까지 뭐 확인하시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 문제를 내가 내겠죠? 최고차의 개수 없는 문제 내겠지 내가.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작년에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은 3번 문제 가봅시다. 0부터 1까지인데 아까 표적분함수가 1차식일 때는 내가 그림으로 풀으라고 했잖아. 근데 꼭 1차식으로 단정 짓지 말고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직접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았죠? 적분하기 전에. 저걸 어떻게 할 건데? 어렵잖아? 저 그래프 한번 그려봐. 얘는 0이랑 2가 있고 2차 함수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A가 어디냐면 A의 범위가 2보다 큰 범위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A가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적분값은. 저 적분값이 24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뒤집어 까진 그래프는 여기 파트이기 때문에 저 빨간색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때는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상황이겠고, 그 다음에 요 주황색 파트는 당연하게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저 적분값을 처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그때는 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d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친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24라고 하는 거예요. 요 계산하실 수 있죠? 요 넘겨요. 요 계산하면 뭐 a에 관한 뭐 어떤 식이 나오겠죠? 뭐 a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안 해요 계산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함수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 함수를 원래 정확하게 그리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x1일 때 x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지. 그러니까 범위를 네 가지로 나눠서 처리해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x 0일 때, 0x1일 때,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저렇게 네 개로 나눠서 각각의 함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됐으면 저거 보고서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생각이 없으면 넌 공부를 안 했던 거라고 난 그냥 간주할 거야. 저거는 1학년 2학기 때 함수 파트에서 절대값 그래프 쪽에서 이미 저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럼 저게 저 꺾이는 저 지점 있죠? 요 꺾이는 저 지점이 언제냐면 그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 절대값 안에 있는 저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0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가 0이 되겠고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이미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안 떠오르잖아. 그걸 위해서 거기 아래 QR코드가 있는 거야.
작년 2학기 때 여기 파트 내가 개념 설명했던 파트가 있어.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냥 절대값 관련된 고딩 수학에서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만약에 지금 얘를 보고서 바로 마름모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닥치고 봐야 돼. 알았죠? 그냥 다 보란 소리야. 닥쳐 보란 소리라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거 안다는 가정하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어. 그럼 그 함수가 지금 함수를 왜 안 썼어 나?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저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진다는 게 사전 배경 지식으로 있다면 0일 때 최소값을 가는 거겠지.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1, 1, 0이니까 그때 y좌표는 2가 되겠네요. 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x축은 여기 아래 있겠구나. 그 다음에 y축은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뭐예요? 접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 그때 fx dx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a가 2니까요. 얘가 a니까요.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는 2는 뭐 요 정도쯤에 있다라고 해보신다면 이것도 1차식이니까 요 그냥 넓이로 구하는 거지 이거를 실제로 적분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고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하셔야 될 행동은 여기 파트랑 요 연두색 파트랑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파트 있죠? 저 함수만 잡아주면 돼요. 근데 저 함수 잡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라색 함수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파트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일 거고 1보다 크면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니까 저 보라색은 저 절대값이 다 플러스로 바뀔 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될 때 즉 얘는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 연두색 파트일 때는 0과 1 사이일 때니까 0과 1 때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이때는 x 플러스 1 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죠. 그때 그 함수는 뭐가 되겠죠? 사라지겠고 2가 되겠고 그럼 x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저기는 x 플러스 2입니다. 그럼 그때 함수값 구하고 함수값 구하시면 사다리꼴의 넓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넥스트 5번입니다. f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n까지 역시나 피접분 함수가 1차식 절대값 함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얘가 n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저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0은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대칭이 되도록 생각한다면 여기가 2n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fn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n이 되겠고 역시나 요만큼의 길이도 n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 저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정사각형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야. 그러면은 n제곱이라 쓸 수 있어. fn은 n제곱이야. fn은 n제곱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그 소리는 뭐예요? 11분의 f1은 1의 제곱, f2는 2의 제곱, f3은 3의 제곱. 그래서 11의 제곱까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공식을 생각해 보신다면 6분의 11 곱하기 12 곱하기 2이 더하면 2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지워주시면 46이 되네요. 답은 46.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fx가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구간이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함수, 기함수 문제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게 아닐 때도 있기는 해요. 가끔 그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거의 100문제 중에서 90한 7문제 정도는 적어 나오면 일단은 우함수, 기함수 떠올리세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x 곱하기 fx라고 하는 저 친구 dx는 3이 되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의 제곱 fx라고 하는 그 친구도 값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뭐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f2를 구하라고 했어. fx를 결정하라는 소린데 그럼 fx를 뭔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저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일단 대입하자고. 대입하시면 ax의 제곱 bx dx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얘는 우함수 기함수 따지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그냥 삭제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함수니까. 그럼 요거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도 앞으로 뺄까요? 2a x의 제곱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니? 그럼 요거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이네요. 걔가 얼마라고요? 맞니? 맞겠지. 3이야. 그럼 따라서 a는 2분의 9가 되네요. a는 2분의 9. 그럼 저기 아래를 통해서 또 구하면 끝나겠네요. 아우,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또 역시나 ax 플러스 b 대입해. 대입하시면 요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이 곱해 ax의 3승 그 다음에 bx의 제곱 일단 쓰고 가. 또 깝치지 말고 바로 주지 말고. 그럼 얘 없어져. 기함수라서. 그럼 다시 가면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b도 앞으로 빼죠. x의 제곱 dx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3분의 2b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결정됐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똑같은 멘트야. 그럼 얘는 역시나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입니다. 저거는 일단 fx가 기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한 값,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이 다 주어져 있는데 뭐 K로 주어져 있어. 이상해. 보세요. 얘가 지금 Y축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할까? X축이라고 할게. 함수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적분값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냥 기함수를 그려서 확인해도 돼. 근데 거기 봤을 때 0부터 2까지가 적분값이 음수지. 그래서 현실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0부터 2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상관은 없어. 그냥 0부터 2까지가 음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 넓이는 5일 거야. 괜찮을까요? 적분값이 마이너스 5니까 저기 넓이는 5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당연히 요 넓이도 5겠지.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3까지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3k 마이너스 1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하면 0이 되는 거니까 2에서부터 3까지 적분값은 3k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면 3k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적분하면 3k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죠?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잠깐 미안. 요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미안해. 넓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갈게. 그러면 이제 0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부서준 값이 그 적분값이니까 그게 K라고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어떻게 하는 거냐? K가 되겠고, 그럼 이 K는 6이니까 K는 3이라고 결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푸는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서술형을 요구한다면 서술형은 어떻게 써요? 라고 한다면 해설지 보세요. 그거는 저는 보통 이렇게 푸니까 맞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대충 그려서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번째 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멘트가 있네요. 8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줄 때문에 fx는 x는 3에서 대칭인 상황입니다. fx는 x는 3에서 대칭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3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3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저거에서 대칭이다. 대칭축이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뭐 색칠로 표현해볼까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3에서부터 9까지는 8이라고 돼 있어요. 그 적분값이. 여기는 8이래요. 그 다음에 6에서부터 9까지는 2래요. 6에서부터 9까지는 2니까 그럼 8을 여기가 2니까 얘는 6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됐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0에서부터 6까지라고 했어요. 0은 여기겠죠? 근데 3에서 대칭이니까 3에서 6까지 적분한 값이랑 0에서 3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도 6이고 얘도 6이겠지. 대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럼 0에서부터 6까지 적분한 거 얼마예요? 10이네요. 답은 12.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면 돼요. 알겠죠? 9번이랑 10번을 좀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9번 문제랑 10번 문제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번 문제부터 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 10번의 핵심 뭐냐면 정적분은 상수다야. 정적분은 상수이다. 이게 주제야. 가볼게. 함수 fx가 있어.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ft dt. 그때 f2의 값을 구해줘봐 라고 했죠. 자, 요거 정적분은 상수니까 이 값은 어떤 값으로 존재할 거야? 모르니까 k라고 놓겠다고. 알겠죠? 저 값은 뭔지 모르니까 는 k라고 볼게요. 왜? 저게 너무 좀 뚱뚱하니까 좀 귀찮으니까 k라고 치환해보시면 fx는 다시 써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어. 괜찮죠?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f2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데 k 값을 모르니까 완성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럼 k 값을 구하는 마인드는 뭐냐면 요걸 가는 건데 이 ft는 요걸 t로 바꾼 거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시면 이제 가보시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얘를 t로 바꿔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t로 바꿀게요. t의 3승 마이너스 2t 플러스 k dt 이렇게 해볼게. 그럼 저 적분한 값이 얼마라고? k라고 하는 거야. 그 관계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분할게요. 4분의 1 t의 4승 얘 적분합니다. t제곱 얘 적분합니다. kt입니다. 저기는 저 친구를 0부터 4까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산합니다. 4 대입합니다. 4의 3승인 것 같습니다. 64. 4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6입니다. 4 대입하십니다. 4k입니다. 걔가 뭐라고요? 너가 k라고요. 이 관계식을 쓰시면 되겠다고요. 됐나요? 그렇군. 1로 넘기면 3k가 되겠고 1로 넘기면 마이너스 48이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6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6이야. 거기다 2 대입하시면 되겠죠. f입니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됐죠?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10번 문제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역시나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그런 마인드인데 10번 fx가 있습니다. 3x 제곱이고요.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2x 플러스 1 ft dt야. 자, 그러면 정적분은 상수 맞는데 이쪽 동네에서 바라봤을 때 적분 변수는 t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상수 취급해야 돼. 다시 fx 입장에서는 얘는 변수인데 이 정적분 쪽에서는 얘는 상수 취급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3x의 제곱 앞으로 튀어나와 어떻게 2x 플러스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네가 안 틀리고 안 헷갈릴 거야. 그러면 정적분은 상수니까 요 덩어리를 k라고 칭하는 거야. 저 덩어리를 k라고 칭하네.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너가 함수야? fx야? 근데 나는 f-1을 구해야 되는데 k 값을 몰라. 똑같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시 일단 대입하는 거야. 이제 뭘 대입해요? 요거를 t로 바꿔서 여기다 다시 대입해. 하시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3t 제곱 2kt 플러스 k dt. 요게 k야. 요 적분하면 t의 3승이야. 1 대입하면 1이 되겠고, 얘는 kt 제곱이야. 그럼 k가 되겠고, 얘는 k야. 얘가 k라고. 뭐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시고 다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됐죠? 숙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잡아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숙제는. 센수학 779번부터 791번까지만 일단 풀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A단계 796에서부터 808번까지 가능할 거야. 808번까지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단계 856번까지 가능합니다. 856번까지 푸실 수가 있을 거고, RPM 776번까지 가능해요. RPM은 776번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죠? 오늘 숙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부정접근 완료 못했다면 빨리 잘 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9월 조금 지나서까지 수업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시험 일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숭이랑 성남은 좀 일찍 보더라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금토, 그 다음 다음 주 월수까지 3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마플 시도를 갈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계획은 내가 내일 카톡방에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